안녕하세요. 법원 출신 행정사 오천조입니다. 법조경력 30년으로서 토지 인허가 전문 행정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국토 면적과 수도권 토지 보상 관계 중에 하천 보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임야도 많고 뭐 국토가 농지나 임야가 많이 줄어들고 대지와 도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확장됐죠. 그렇지만 국토 면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협회 부동산 인허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10만 433 평방킬로미터였는데 22년 11.7 평방킬로미터가 확장됐습니다. 11.7은 약 350만 평 정도 됩니다. 참고로 3.3 평방킬로미터가 100만 평입니다. 우리가 100만 평이 넘어야 신도시라 부르고 100만 평이 모자라면 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원의 영통 같은 경우에 90만 평, 영통 지구라고 하죠. 그리고 광교 신도시 340만 평 신도시라고 합니다. 350만 평 정도 면적되면 수원 광교 신도시 정도 면적이 되죠. 자, 국토가 늘어난 신규 등록 사례를 한번 보시면 울산광역시 오일허버 전남 무안 남학 신도시 오령지구 이제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에 산림과 농경지 임야 전답 과수원이 이 정도로 감소를 했고 생활 기반 시설은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는 또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교통 기반 시설도 주차장이나 도로나 철도 용지도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면적이 많이 증가했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렇게 임야 63%, 농지 11% 이렇게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이제 도시를 더 확장하면 더 많이 개발되겠죠.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 주요 시설의 면적의 면적 변동을 한번 살펴보시면 산림과 농경지는 이만큼 줄어들고 생활 기반 시설은 또 이렇게 늘어나고 교통 기반 시설도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최근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장 용지 면적을 살펴보시면 비수도권이 면적이 확실히 크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년간 아파트 지연 집합건물 등록 면적을 보시면 면적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지목별 면적 변동 추이를 보시면 이제 밭은 상당히 이만큼 줄어들고 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임야도 줄어들었고 대신에 대지가 늘고 도로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도시는 확장되고 인구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쾌적한 이제는 4인 가구에서 3인, 2.5인, 2인 이번에 수도권의 청약도 1인 가구가 절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세대수 가구 수는 5,180만 명 정도 국민 중에 가구 수는 2,700만 가구나 됩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거를 다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남사진이 IC가 있고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남사 이동업 반도체 발표하고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평택 진이, 야망리, 오산 세마 3지구, 뭐 오산 장지동, 또 남사와 이동업 밑에 있는 안성, 양성면, 또 고덕 국제도시,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 여기 위에 이제 송탄 서정리 요 동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개발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하천 보상입니다. 하천 보상인데 이렇게 소하천이 이만큼 들어갔다고 그래서 농경지를 이만큼을 보상을 적게 해주겠다. 하천 보상을 이만큼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토지 전체 면적은 이거고 소하천 보상 조수에 포함되는 면적은 이만큼으로서 총 면적 대비 15%에 불과하는데 실제 현황을
답과 국으로 분리 평가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편의 면적 중 3배 이상을 국으로 판단해서 보상액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과한 처분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어 들어간 거는 현황은 이렇게 농지가 여기까지 농사를 짓고 있고 국어는 실제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3분의 1씩이나 이렇게 잘라서 국어로 편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국어로 편입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면 관계없죠.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죠. 이제 토지 보상 평가 지침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3분의 1로 평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국어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본문에 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어가 실제 현황이 국어이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현황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인데 어, 지적상에만 참고를 해서 국어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천법 특별조치법에 보시면 보상액 평가의 기준은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 이용 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그리고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 가격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97회 5월 30일 선고 96다에 52496 판례를 보시면 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이용 상황, 공법상 등의 평가 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당시의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는 아니 되는 바 이렇게 해놨어요. 정상 가격을 고려해서 유사한 인근의 정상 가격을 고려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국토 면적의 확대와 그리고 이제 그 하천 보상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요번에 특별조치법으로 2년간 시행하는 올해까지죠. 화성시의 비봉, 봉담, 그 다음에 송산 그린시티로 가는 남양 송산 여기 하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하천 보상 통지가 오고 도로 보상이 오고 그 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에 여기 세류동 비행장이 있는 인근에 여기 세류동 이제 도로 생기는 도로 보상 문제 그 다음에 여기 고덕 국제도시 삼성반도체 들어와 있는 여기 내려오는 수원에서 내려오는 황구지천 오산천 거쳐서 여기 평택 진이천 거쳐서 여기 오는 하천 보상도 택없이 작습니다. 하천 보상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작은 보상이 적은 액수가 도로 보상이죠. 그래서 이 신청을 통해서 주변 지가나 표준 지가의 합당성 이런 걸 따지고 보상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제 모든 게 좀 좋은 날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함께 이렇게 바다도 거닐 수 있는 돈이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소망을 우리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소시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광교 수원법원 앞에 상현역 인근에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기 네이버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치면 저희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제가 행정사 사무소 첫 유튜브를 오늘 찍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는 행정사
5천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